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기억의 밤이란 영화 전 극장에서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은 필수고요. 본 영상은 이 영화의 모든 줄거리와 핵심 결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만약에 영화로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끄셔야 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1997년 5월입니다. 한 가족이 아주 들뜬 마음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아들, 정말 화목해 보이고 든든한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둘째 아들 진석이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고질적인 신경쇠약을 앓고 있는 듯해요. 진석이는 새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근데 뭔가 이 집이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형은 어렸을 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정말 모든 분야에 다재다능한 수재였어요. 게다가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유쾌한 성격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석이는요, 자신은 신경쇠약을 좀 앓고 있고 현재 재수 상태였지만 형에 대한 부러움보다는 정말 강한 존경심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은 진석에게 아주 각별한 존재였죠. 다만 한 가지, 형은 1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리를 절어요. 하지만 진석이에게 형은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엄마 그리고 다정다감한 아버지, 이 새로운 집에서 진석과 형은 부모님을 도와서 짐을 정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는 2층에 있는 방 하나가 전 주인이 여기다 물건을 쌓아놓겠다고 부탁을 한 바람에 형제는 결국 같은 방을 쓰기로 합니다. 이삿짐을 막 나르고 있는데 센터 아저씨가 진석 동생을 도와주다가 궁금한 듯 물어요. 저기 아까 저분이 진짜 형이에요? 진석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 안 닮았죠? 그렇게 가볍게 넘겼는데요. 자, 이사를 순조롭게 다 마치고 온 가족이 이 집에 둘러앉아서 새 집에 대한 이런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엄마는 공부 잘하는 형이 진석과 같은 방을 쓰면서 진석이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며 좋아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문득 그 2층 방 있죠? 전 주인이 물건 쌓아놓은 곳. 근데 그 전 주인이 금방 물건을 치운다고 하면서 절대 2층 방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2층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뭔가 쿵쾅했는데요. 이상한 건 다른 가족은 아무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런데 유독 진석에게만 이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날 밤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형과 동생이 같은 방을 쓰게 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석에게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와요. 쿵! 분명 이 소리는 그 잠겨있는 2층 작은 방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진석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밤 2층에 잠겨진 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려는 순간, 야! 뭐해! 형이었어요. 형, 여기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형은 얘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제 별꾀를 다 부리네 하면서 면박을 주고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자 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죠. 빗속에서 두 사람은 담소를 나누면서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연락이 오죠. 형이 먼저 집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바람을 쐬고 진석이 이제 형을 따라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때 갑자기 등장한 괴한들이 형을 덮치게 돼요. 그리고 형을 봉고차에 납치해서 데려가게 되는 장면을 진석이 목격한 거죠. 물론 동생은 놀라서 따라갔어요. 하지만 이미 차는 떠나버렸고
진석은 마지막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차를 따라가다가 그가 결국 알아낸 건 단 하나. 차량 번호 07조 8911만을 잊지 않게 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 형이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진석인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죠. 다음날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형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집에 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을 목격한 진석이에게 묻습니다. 진석이는 이 범인들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차량 번호 07조 8911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형사들은 아니 그 번호가 우리나라에 등록이 안 됐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러면서 형사들은 혹시 여기 둘째 아들 진석이가 그 신경쇠약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하면서 오히려 그를 의심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이 지났어요. 형에 대한 소식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고 가족들은 초조해졌고 게다가 계속 집으로 조사를 오는 형사들 또한 지쳐갑니다. 이렇게 초조해하고 있는 진석이에게 엄마는 꼬박꼬박 신경쇠약 약을 챙겨주면서 그가 공부에 집중하길 원했지만 진석이는 한편으로 밤마다 같은 사람이 막 등장을 해서 진석이를 괴롭히는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또다시 2층에 잠겨진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해요. 이건 뭔가가 막 부딪히는 소리였거든요. 공구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진석이는 이 계속되는 소리가 도저히 환청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2층 방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방에서 발자국으로 누르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분명 누군가 걸어오고 있어요. 진석이는 무서워서 자는 척 숨어있게 됩니다. 침실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석이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극한 공포를 느꼈지만 그것마저 꿈이었어요. 진석이의 이 신경쇠약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형이 사라진 지 정확히 19일째 아침, 형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형이 지난 19일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형이 지난 19일 동안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잊고 싶은 기억만 부분적으로 지워버린 해리성 기억 상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형은 평안해 보였어요. 그에겐 회복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진석은 잠결에 형이 밖으로 나가는 걸 듣게 돼요. 같은 방을 쓰고 있으니까요. 형이 나가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형과 이제 오순도순 막 그렇게 그리워하던 형이 돌아왔으니까 형 우리 짜장면 시켜 먹을래? 하고 두 형제가 식탁에 앉아서 짜장면을 막 맛있게 먹으면서 그토록 그리웠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물어요. 형 어젯밤 어디 갔다 왔어? 그런데 형이 말해요. 무슨 소리야? 나 나간 적 없는데? 꿈이었을까요? 형은요, 진석이 얘가 아직 꿈과 현실을 헷갈리는 게 아니냐면서 걱정을 하죠. 자, 두 형제가 짜장면을 다 먹고 형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 야, 나 갔다 올게! 하고 문 밖을 나서는데 그 뒷모습을 천천히 보던 진석이가 묻습니다. 형! 왜 오른쪽 다리를 절어? 정막이 흐릅니다. 하지만 형은 이내 야, 나 시간 없어 장난치지 마 하면서 다시 왼쪽 다리를 절고 외출을 합니다. 화목한 가족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형이 돌아왔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공부하는 진석이를 끔찍이 챙겨줬고 또 여느 부모처럼 막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도 하셨고 형은 늘 그렇듯 동생을 놀렸지만 제일 응원해줬고요.
어느 날 밤, 진석이는 공부를 하다 책상에서 엎드려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엎드려서 있는 진석이의 눈앞으로 형이 날카로운 샤프심을 갖다 댑니다. 차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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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각. 이 샤프에서 조금만 더 심이 나오면 이 자고 있는 진석이의 눈이 찔릴 것 같아요. 진석이는 자고 있고요. 하지만 차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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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각. 마지막 순간에 샤프심이 길이가 부족해서 밑에 톡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형은 이내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진석이는 사실 깨어 있었어요. 이상합니다. 형은 어딜 가는 거고 왜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는 형의 뒤를 쫓기로 해요. 형이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진석이는 택시를 타고 그의 뒤를 쫓고 있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웬 컴컴한 뒷골목이에요. 형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고요. 다리를 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주 오던 곳인 것 마냥 유유히 뒷골목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형이 도달한 곳에 서 있는 건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건달들 얼굴이 어쩐지 익숙해요. 아! 그 형이 납치되고 나서 조사한다고 집에 왔던 그 형사 2명. 그 사람이 저 건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침 이 건달들이 진석이 뒤에서 그들을 미행하고 있는 걸 눈치챘고 결국 진석을 잡으러 옵니다. 안간힘을 다해서 도망갔지만 결국 누군가에 의해 진석은 기절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에요.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소리가 들리고요. 진석은 어젯밤에 책상에 엎드려서 잠든 모습 그대로 깨어나요. 형은 저 뒤에서 자고 있네요. 뭐지? 어젯밤도 악몽인가? 근데 그러기엔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그는 형을 보면서 이 현실과 그리고 꿈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어젯밤 꿈이 진짜라면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내 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는 무서움에 화장실로 숨어버립니다. 형이 눈치챘어요. 그리고 형이 말합니다. 화장실 밖에서요. 진석아, 너 왜 그래? 형은요, 진석의 신경쇠약을 걱정합니다. 너 꿈이야, 임마!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빨리 나와! 진석이는 믿지 않아요. 당신 우리 형 아니야! 우리 형 아니라고! 절규하는 동생에게 형이 말합니다. 너 어제 약 먹었어? 어라. 사실 진석이는요, 어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양이 그 찬장 아래에서 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약을 먹지 못했어요. 아,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자신이 악몽에 시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형에게 하염없이 미안해집니다. 형은 동생에게 약을 먹였고 그를 달래죠. 괜찮아. 어제 일은 그냥 꿈일 뿐이야. 너 약 잘 챙겨 먹으면 돼. 공부 열심히 해. 하고 형은 학교에 갑니다. 형이 나갔어요.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래, 공부나 열심히 하자 하고 집중하려는 순간 자신의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샤프심을 발견합니다. 샤프심이 떨어져 있다는 건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기억의 밤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